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과거 유튜브는 이 끼있고 얼굴값 하는 일반인의 놀이터였어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은 원래 B급 감성의 날 것의 영상을 보는 재미로 보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이 진출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일반 방송 영상이랑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젠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든 유튜브 판에서 기존 대형 유튜버들도 수억을 쏟아부어서 가짜 사나이, 머니게임을 흥행시키면서 기존 유명 유튜버들도 물량전에 가세해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솔직히 머니게임 이후로는 그다지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 잘 나가던 유튜버들도 현재는 과거의 유명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연예인, 방송인이어도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으면 구독자랑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꿋꿋하게 B급 감성을 유지하며 자기만의 이야기로 수십만 구독자랑 수십만 조회수를 유지하는 일반인 유튜버도 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는 일반인 유튜버가 성공하기도 힘들고 채널의 인기를 오래 유지하기도 버거워요. 나도 요새는 일반인 유튜버들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끄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혐오를 파는 얼굴 없는 유튜버들입니다. 방송은 심의가 있고 연예인, 체육인, 방송인은 이미지가 있어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들은 거침없이 다루고 있어요. 약간의 언변이 있고 이 갈라치기를 확실히 하면 내 유튜브 채널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장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성을 가르고, 정치의 좌우를 가르고, 중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혐오하죠. 국뽕 컨텐츠도 난 혐오를 판다고 생각해요. AI로 만든 국뽕 영상은 한국에 좋은 걸 부각시키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깝니다. 확실히 한쪽 편에 서면 50의 적이 생기지만 날 좋아하는 50의 지지자를 얻고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욕해주고 싶은 상대를 맛깔나게 까주면 됩니다. 나 역시 이런 유혹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정치, 종교는 어느 쪽이든 건들면 반대편 지지자들이 신고를 해서 영상 광고 수익이 막힙니다. 건드릴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에요. 가장 만만하고 갈라치기 쉬운 주제가 이 페미와 젠더 이슈예요. 문제는 여성 젠더 이슈가 정치 쪽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페미 까는 영상을 올리면 우파 구독자들이 모여들어요. 일타 쌍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유명세를 얻으면 DC 인사이드에 해당 유튜버의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내 영상엔 여자 연애 이야기가 많아요. 난 처음엔 그저 내 영상이 빛, 일용직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구독자가 주로 40에서 60대 남자라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려고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자 연애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이야기, 고민 중에 연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건데, 내 생각대로 구독자층이 좀 다양해지긴 했어요. 문제는 우파, 일베 성향의 구독자가 너무 많이 유입돼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와 비혼에 대한 인터넷 여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쪽 관련 영상을 올리면 어느 정도 조회수가 확실히 보장이 됐어요. 만약 내가 계속 연애, 비혼, 여혐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짝 우파 성향을 보였으면 내 채널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컸을 겁니다. 난 여성 혐오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키 162의 고졸 남자로서 내가 겪었던 경험과 느낌을 나랑 비슷한 처지의 자신감, 자존감 낮은 남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철없는 여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철없는 남자를 다룬 영상도 만들었는데, 남자에 대한 영상은 조회수가 적었어요. 아무래도 내 구독자들이, 남자들이 월등하게 높으니까요. 솔직히 유튜버라면 조회수 욕심이 납니다. 국뽕, 연예 이슈, 혐오, 컨텐츠는 유튜브 영상 제작도 쉽고요. 소스가 무한정 올라와요. 일반인이 가장 쉽게 건드리고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의 조회수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유튜브는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혐오는 가짜뉴스도 팔고 별 내용 없는 걸 부풀려 확대 해석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놀랬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감탄했다 등등의 국뽕 영상을 보면 출처도 없는 내용도 많고요. 출처가 있어서 막상 해당 외국인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구독자 250명, 조회수도 작은 채널이라 지극히 개인의 일기이고, 이 채널이 작아서 해당 국가 여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애 여자를 알려주는 컨텐츠는 알파 베타 거리고 조던 피터슨, 앤드류 테이트의 어록과 영상을 짜집기 해서 이들이 페미를 깨부수는 정의 사도인 양 보여주는데, 30초 쇼츠 영상을 보면 굉장히 편협하게 편집을 해요. 영상 전문을 보면 아마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쇼츠는 일부 철없고 개념 없는 여자들이 모든 여자의 표준인 양 보여주는데, 솔직히 난 살면서 저런 여자들 자주 접하지 못했고요. 내 주변엔 저런 여자들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아예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요. 별 내용도 없고 왜곡된 내용의 영상들, 그리고 내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관련 영상만 주구장창 추천해서 보여줘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보입니다. 문제는 가짜 뉴스랑 왜곡된 정보에 찌들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문제는 혐오가 비주류한테 굉장히 잘 먹혀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유튜버를 선생님 하면서 따릅니다. 그러면 유튜버는 진짜 자기가 선생님이 된 줄 알아요. 요 근래 흑자일스님이 용찬호와 레드필 코리아를 산란하게 좁히고 있고, 용찬호와 레드필은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흑자님을 보면서 아, 역시 상남자다, 전투력 장난 아니다, 말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용찬호는 몰랐고 레드필 코리아는 오래전부터 내 구독자들의 추천을 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난 도대체 이걸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걸 본다고 여자를 알 수 있을까? 이걸 본다고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알파니 베타니는 뭔 소리 하는 건지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알파니 베타니 하는 영상 보지 말라고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어요. 난 저런 말 하는 애들이 진짜 여자한테 인기가 있을까?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싶어요. 여성의 차별, 불평등의 문제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온 이야기고요. 군 가산점 문제로 2000년 초반 내 20대 시절에도 남녀의 싸움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결국 승리자는 저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연애 잘한 사람들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젠더 이슈로 불꽃 튀기는데 진짜 저 주제로 현실 남녀가 섞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고요. 말을 꺼낸 사람은 두 번 다시 여자 있는 자리에 부르지 않아요. 3년 전인가 한참 젠더 이슈로 이 팽팽하게 남녀가 대립을 할 때 가슴, 얼굴 성형으로 이미 이뻐진 여자 유튜버가 페미를 선언하면서 자기는 화장 같은 꾸밈 노동을 거부하고 성형 전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가슴, 코 보형물을 빼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여자 유튜버가 있었는데 진짜 보형물을 다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 보형물을 뺐던 것 같은데 그 가슴 보형물은 뭐 뺀다고 얘기하고 제가 정말 뺐는지 안 뺐는지 그 뒤에 영상은 보진 않았습니다. 뭐 진짜 보형물 다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뺐겠죠. 그 뒤로는 안 봐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영상의 댓글엔 언니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을 했다느니 우린 여자가 왜 남자들 앞에서 꾸밈 노동을 해야 하냐 등등 저 여자 유튜버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저게 정말 진심 어린 응원이었을까? 난 왜 저럴까 싶었어요. 저 여자 유튜버가 성형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성형을 하고 그걸 되돌리는 건 본인한테 좀 위험한 수술이거든. 과연 성형 전 내 얼굴 100% 돌아올 수 있을까? 분명 성형 전 원래 모습보다 더 부자연스러울 텐데. 그리고 외모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한테도 자신감입니다. 확실히 성형하고 나서 이뻐져서 자신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내가 잘날 수 있으면 성형을 하는 걸 저는 그냥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뻐진 얼굴로 페미 영상을 만든 거라 이 못난 여자들한테 지지를 받은 건데, 과연 예전 얼굴로 돌아가면 아니 더 못생겨지는데 지금과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실히 가면 갈수록 영상 조회수가 처참했어요. 아마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3년이 지난 지금 성형 전 이쁘지 않은 자신의 외모로 돌아와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까? 과거의 본인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까? 아무리 저 유튜버의 영상을 봐도 왜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정의를 찾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알파니 베타니 떠드는 애들의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한테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결혼 근처에 간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여자들이 입으로만 남자는 당연히 집도 해와야 하고 월 500원 벌어야지 뭐 저런 말 하지만, 여자도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면 현실에 저런 남자가 자기 주변에 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냥 여자들끼리 기죽지 않으려고 씨부리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내 아내도 연애할 땐 저런 여자였습니다. 상대가 세상 물정 모르면 친절히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20대의 나랑 30대의 나, 40대의 내가 과연 다 같은 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나이 들면서 안 변할 것 같아요. 30살만 돼도요. 친구들하고 어릴 때 해외여행 가볼 걸, 20대 좀 더 놀아볼 걸, 그때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그때 거기 가서 그래도 일해볼 걸. 이런 사소한 일로도 후회하는데 지금의 가치관을 평생 유지할까?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은 결혼 전후로 나뉘는 게 아니라 출산 전후로 바뀌어요. 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개인주의적인 나는 사라지고요. 희생의 아이콘인 아빠, 엄마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뭐 겪어보지도 않고 다 아는 듯 이야기하는 게 존나게 어이가 없습니다.
난 성공 자기계발 유튜버들의 문제가 많다고 봐요. 얘네들이 뭔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맞는 말 같아. 뭔가 말이 그럴싸하긴 한데 근데 맞는 거 없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잘 가다가 연애, 여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이후에 남자들의 격렬한 댓글 반응과 안정적인 조회수를 맛보고 젠더 이슈를 메인 주제로 건드리는 거 보면, 아, 얘도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유튜브 채널을 망가집니다. 그리고 젠더, 정치, 연예 이슈 유튜버들은 영상을 1일 1영상 또는 하루에 2~3개 영상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얘네는 유튜브 외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서 유튜브 영상만 주구장창 올리는데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과 트렌드를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매 영상 조회수라도 수십만 나오면 직업 유튜버로 알고 이해하겠는데, 자기개발 유튜버들 조회수 처참해요. 다들 비슷한 소리를 하거든요. 1일 1영상 또는 일주일에 2~3개 영상으로 1에서 4만 조회수 찍어봐야 월 수입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럴 거면 그냥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취미로 유튜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기도 발전하고. 유튜브 저렇게 하면 오히려 내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면 하루 1영상 가능하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내 채널에 자부심도 없고, 내 지인들한테 자신있게 내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몇몇 유튜버들 보면 직업 유튜버라고 말하기에 정말 초라한 조회수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들은 젠더 이슈 여혐을 팔아서 돈이라도 벌지만 일반인은 여혐을 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동성도 내 곁을 떠납니다. 얘 데리고 다니면 분위기 깨는 소리 해서 자기도 여자 못 만나거든. 그렇다고 얘가 여자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난 성공 자기개발 유튜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른인 척 하기엔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 인생을 말하기엔 너무 일러.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지금은 젠더 이슈로 비혼, 비출산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금의 20대 비혼들이 40대가 넘어가면서 미래의 20대는 혼자 사는 중년, 노년을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겁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가 집을 당연히 해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내 주변 20대 후반, 30대 초반들 결혼하는 걸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집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여자가 50%는 아니어도 30%는 집장만 할 때 부담을 하던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맞벌이를 같이 갚아 나갑니다. 그 여자들도 연애할 때 돈을 써요, 요새는. 내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내가 20대 때도 결혼하려면 남자는 뭐 2억이 있어야 하네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도 그랬고 내 주변 친구들도 억 단위로 돈을 써서 결혼한 친구가 없습니다. 다들 자신이 가진 돈에 맞게 결혼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한 사람은 평범한 흐름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지는 겁니다. 결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내 주변에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남자나 여자들, 그들도 20대 때는 다들 철이 없었는데 쓸데없는 사상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이상한 신념에 빠져서 20대를 어이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20대 금방 갑니다.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